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울 아파트값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이제 세종시 집값도 함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들썩이는 세종시, 과연 올해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3시에 찾아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특히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많은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선 굉장히 조금 좀 혼란스러운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수록 앞으로 이 정치 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대선 이후에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도 굉장히 좀 궁금할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 아주 작은 거라도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 갖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전략도 짜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이제 또 공부하는 자리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집중도 더 잘 될 거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저희 대표님께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요.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이번 주 방송 그리고 다음 주 방송 2회 방송을 하고 나서 세미나를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오프라인으로서 와서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는 효과는 방송보다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방송에서 보고 배울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궁금하더라도 전화를 들어서 이렇게 통화한다는 것도 정말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세미나장에 오시게 되면요. 어쨌든 편한 마음으로 고민을 좀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되어서 많은 분들 하나 둘씩 갖고 있는 고민들도 풀어드릴 것이고 중요한 건 시장 형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 당연히 해결 짓는 것 말고도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조금 같은 돈을 갖고도 좀 효율적인 투자 방향성이 있겠느냐라는 것도 충분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어쨌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많은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와 오셔서 그냥 아이고 시간 헛되이 보냈네라는 시간보다도 정말 알차게 그 시간만큼 운동도 되고 또 많은 것을 얻고 간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또 나는 어떤 전략을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짜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나누기 전에 이슈 체크 한번 또 해보고 가셔야겠죠. 기사에서 이런 구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10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를 할 경우에 1억 8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건가요? 나머지는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들려주시죠. 그래요. 자 말씀하신 대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데 1억 8천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이거는 지분형 모기지.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특히 이제 주택금융공사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모기지론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제 10억이라고 한다면은 10억 중에서 최대 40%예요. 그러면 4억이란 부분은 이렇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모기지로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억이 이제 내가 지불해야 될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다 손친다면 6억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대출을 활용하는 게 6억 중에서 6, 7에 40, 4억 2천을 70%를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 현금은 1.8억만 있으면 10억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가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어떤 공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라는 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대출 이자는 당연히 그 이자별로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이자 금리대로 이렇게 할 텐데 4억이라는 부분을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주택금융공사에 2%의 하나는 정도의 금리보다는 싸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40%는 주택금융공사, 이 정부가 갖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소유 지분 같은 경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6억을 내 권리로 갖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에서 이렇게 11억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한 상승이 돼 있어요. 그럼 1억 중에서 6천만 원은 나에 대한 지분이 될 거고요. 또 4억에 대한 부분은 주택금융에서 빌려준 지분이 되니까 6대 4의 비율로 이익을 상쇄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집을 마이너스 시킬 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금을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집값을 올리는 부분에서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말은 해요. 하지만 그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지렛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 하반기에 시행될 이 지분형 모기지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다고 너무 또 대출 이자나 부담을 연끌해가지고 막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정도 해서 내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최저 금액으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건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고 올 하반기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대 4 정도의 비율로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모기지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과 내 자산으로 충당을 채우는 건데,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 지분을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실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만약에 정말 실행이 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잘 알아보시고 이외에도 다른 투자 방법 또는 나에게 맞는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5월 27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민 해결해 봐야 되는데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번호,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메모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그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여유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보태서 아파트를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돈에 맞춰서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것을 하나 사는 게 맞는 건지 네.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네. 전자로 할지 후자로 할지 만약에 선택이 되면 예. 어느 지역이 좋은지 좀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 아르테온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걸 매도하고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과 함께 합쳐서 이제 상급지로 또 매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 보유하고 계신 거는 두고 여유 자금인 4억 가지고 재개발 쪽을 투자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이 된다면 어디로 또 지역을 가셔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표님과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자, 지금 고덕 아르테온 옛날 이제 고덕중 3단지 재건축된 아파트잖아요. 네, 네. 자, 요걸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제가 2년 살았어요. 지금 2년 조금 2년? 넘게 살았어요. 네. 네, 2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기는 되게 좋아요. 살기는 좋아요. 예. 자, 그럼 또 여쭤볼게요. 자녀분들이 뭐 학생인가요? 고등학생? 아니,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됐는데. 다 성인이 됐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데 자, 요거를 매도를 하고 네. 4억을 더 보태서 상급지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이건 놔둔 상태로 차라리 4억을 뭐 재개발이나 이런 투자를 할 거냐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은 7단지 재건축된 그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를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고덕 그라시움하고 같이 분양됐는데 여기는 계속 금액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쉽죠. 예. 고덕도 그래도 살기도 괜찮긴 하는데.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전해드렸냐면 네. 고덕 롯데캐슬이든 아르테온이든 그라시움이든 여기 있는 아파트가 내가 생각하는 곳 예를 들어 송파라든지 강남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내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은 또 많이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하남에 미사주에 사시는 분들은 일로 오고 싶은데 좀 비싸서 못 오는 것 뿐이지 네. 내 아파트도 경쟁력은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앞으로 계속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수요 공급 논리에서 공급량이 많으면 안 돼요. 아,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내가 이만큼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있잖아요. 네. 물론 가격에 대한 상승은 강남부터 그다음 송파 그다음에 강동으로 이어져요. 순서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 하남 미사지구까지 강동 가격이 뻗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해도 가격은 많이 올라서 주기는 맞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서기에는 이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내 발목을 좀 잡아주는 형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 내가 네네. 비싸다 싶으면 미사지구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가진 장점은 일단 지하철 근처고 단지가 벌써 4,000세대잖아요. 네. 고덕 그라시움에도 5,000세대예요. 네. 뭐 이 정도 규모 정도만 해도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어하고 거주 환경도 굉장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하면 지금 몇 평에 얼마 정도의 시세가? 저는 34평형이고 한 19억 정도 하는 것 19억 같아요. 정도예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19억에서 4억을 더 보태면 23억이 되잖아요. 네. 23억으로 뭐 잠실 쪽이나 이쪽 송파 쪽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 그죠? 네. 아니면 뭐 다른 재건축될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거라도 뭐 송파동 쪽 같은 경우는 재건축될 아파트들이 한양 아파트 1차, 2차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네. 19억 정도 아파트에 4억을 더 투자해서 그게 더 많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참에 19억짜리 아파트에서 19억짜리 아파트로 똑같이 좀 바꾸는 대신에
좀 네.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 2년 살아봤는데 자꾸 옆 동네 눈을 들여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기 먼발치에 송파나 이런 딴 데 보면 자꾸 더 벌어지는 것 같고 답답해요. 예.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송파로 가려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송파는 비싸지만 시내 중심권하고 가까운 대신에 광진구라든지 이 성동구라든지 거기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은 30평대 19억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꼭 성파구라든지 강남에 못 가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러면 같은 19억에서 19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서울 중심부로 옮겨 타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4억을 또 다른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 네네. 이게 우리 시청자님의 생각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거주하는데 또 좀 더 투자 금액을 더 보태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드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떤 분은요 과감히 내 거주비를 확 낮추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생각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 거주와 투자 개념을 거주 겸 투자라는 개념에서 내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 투자 겸 거주라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순위를 갖고 내가 좀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다 틀립니다. 제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네. 거주 겸 투자가 됐든 투자 겸 거주가 됐든 지금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으나 네. 향후 전망을 봐서는 올라도 먼저 오르는 것은 그래도 강동구도 아파트도 살기는 좋지만 좀 더 시내 접근성이 좋은 성동구나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로 조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단 똑같은 가격에서 입지는 바꿔놓고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4억을 충분히 이쪽 부근에 뭐 재개발 뭐 예정지 뭐 신통계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 쫙 해놓는다 그러면 요 근처 성동구라든지 광진구 쪽만 알아보고 그런 재개발 물건을 한 4억 주고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거주는 거주대로 해결되지만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내가 이사할 수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재테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딱 가지고 있는 고민이 웬만큼 해결이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려면 네. 저는 어찌됐건 대선 이후에 하반기에 가격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아. 지금 있는 아파트도 당장 팔기에는 막 뭐 웃돈 주고 막 해가지고 수요자가 뭐 매수자가 이렇게 많아서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합당하다 생각하면 과감히 매도를 하고 반드시 매도를 해야지만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불안하게 매수 먼저 하고 매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럼 매도를 과감히 하게 된다면 일단은 내가 팔게 됐으니 다른 걸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생겨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괜찮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많은 분들이 만약에 제가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시절을 돌아가서 아파트 가격이 막 화랑이 되고 오를 것 같다면은 좀 더 좋은 입지로 좀 돈을 더 보태서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르는 폭 그때는 저조했기 때문에 오르는 네네. 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네. 강남 같은 경우 2배, 3배가 오르는데 딴 데는 1.5배 오르는 게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격 오름세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 돈을 더 투자해서 그게 가격이 앞으로도 더 2배 오를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문재인 정부 내내 가격이 올라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지만 앞으로 2배, 3배 오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도 그걸 좌시하지는 않을 거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굳이 돈을 더 보태서 내가 거주 겸 투자라는 걸로 아파트를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그 돈 갖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네. 그거로
좀 좋은 지역으로 위치를 변동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재투자를 하면은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네. 잘 생각하면 마음까지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액션은 네. 일단 내 거를 팔아야지만 네. 방향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팔기는 파는데 음. 일단 그 지역을 가서 일단 어떤 걸 살지 하고 이미 재개발하고는 결정을 해놓긴 해놔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어느 네. 정도는 윤곽을 잡아놓고 네. 그러고 그래야지 나서 팔고 바로 버려도 사야 버려야 되니까. 되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 네. 꼭 세미나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방향을 어느 정도 딱 잡아놓고 그래야지 네, 네. 행동으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을 매도하신 다음에 일단 거주지가 필요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시고 이 여윳돈 가지고는 또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시기 전에 큰 틀은 또 잡아 놓으셔야 되니까요. 이런 전략들 세워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겠고요. 또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또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주에 또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전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레미안 크리실 25평에 거주 중인데요. 네. 이 아파트를 팔고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 32평이나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 25평 아니면은 상왕십리의 텐질이라고 있는데 거기 25평 이 세 곳 중에 네. 한 곳으로 좀 갈아타고 싶거든요. 예. 이 중에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종암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매도를 하시고 금호동이나 뭐 상황심리 쪽에 어디가 더 괜찮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네. 거 맞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성북구 종암동의 레미안 크레시엘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자,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좀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중심으로. 성북구 종암동이고, 네, 그죠? 여기만 해도 뭐 30평대 기준으로 아직 10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예, 대출을 지금 좀 받아서. 예, 네. 보고 계신 곳이 이제 성동구예요. 네, 그죠? 그래서 성동구에 아까 금호역 옆에 두산 아파트도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도 언급하셨고, 텐지일도 언급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냐 그랬는데 우리 시청자님 방금 전에도 제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 성북구 종암동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교통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장점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지라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의 주거 중심에서 교육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 뉴타운 쪽하고요. 그 다음에 네. 미아동 쪽에 이제 센터피스라든지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대장주예요. 이쪽에서는. 네. 예. 예,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렇게 막 올라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여기 같은 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 동북선의 개통이 2년 후에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동북선이 개통이 됐을 때 이 동북선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횡으로 지하철 노선이 돼 있는 게 종으로 노선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횡으로 예를 들어서 6호선이라든지 뭐 여기도 1호선이라든지 2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왕십리까지 해가지고 동북선이 쭉 해서 내려가면서 환승할 수 있는 그 환승역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노선보다도 동북선의 노선에 있으면 동부선을 통해서 6호선도 갈아타고 1호선도 갈아타고 2호선도 갈아타고 또 왕십리까지 내려와서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집니다. 비록 경전철이라고 손 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도
앞으로 2년 후에 교통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도 지금 굳이 이렇게 팔아서 움직일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예를 10억에 판다. 그러면 10억에 파는데 내가 나머지 금액을 한 3, 4, 5억 정도를 들여서 여기로 갈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는 꼭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를 뭐 매도를 하고 조금 뭐 인력도 투자해서 어디 가는 건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북선 개통에 대한 지하철역 세권이 되기 때문에 얘가 괜찮기 때문에 얘를 놔두라는 측면인 거고 아까 우리 시청자님 앞서 한 분은 아예 그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 중심부로 오라는 조금 더 약간 색깔은 틀리지만 맥락은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거주비를 늘려서 투자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가격이 오를 건데 그게 더 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맹목적인 생각으로 더 웃돈 주고 아파트를 바꾸는 게 더 좋지만은 않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의 궁금한 게 그래도 이왕 3개 중에서 집어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지역적으로 입지적인 부분에서 보면요. 강남 이 3호선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갔을 때 이 금호역 같은 경우에는 제법 인기가 제일 좋아요. 이쪽에서는. 네. 예.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텐질입니다. 워낙 단지 네. 크기가 크니까.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이 신금호역 근처, 행당역 근처에 이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순서는 그래요. 근데 실제 내가 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호 두산 아파트는 94년에 입주를 했어요. 여기 레미안 하이리버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십뉴타운 2015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금액이 1억, 2억, 3억이 더 든다. 예를 들어 13억, 14억, 15억이다라고 한다면요. 솔직히 텐질이 돼 놨습니다. 지금 금액 구조로 따진다면.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그것도 한번 겸사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텐질보다 아까 입지가 금호역이나 옥수동 쪽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호역에서 두산 아파트보다는 여기 뭐 좀 당연히 비싸긴 할 거예요. 근데 20평대 아니면 금호 브라운스타이라든지 옥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겸사로 더 알아보고 나서 내가 거주하기에는 그래도 그냥 단지 크고 텐질이 더 나을 거라고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은 또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검토는 해보시라는 거.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나쁘진 않아요. 신금호역이라든지 행당동이 나쁘진 않는데 3호선 라인에 밀리는 부분하고 텐질보다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알아본다면은 여기 말고도 광진구를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 입지 자체는 향후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군락으로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청담, 삼성동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여지 때문에 이쪽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많이 비싸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3호선에 좀 더 집중하라고 한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1등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옥수역 금호역동에 있는 아파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여기 산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기 사는 공산이 커요. 그래서 수요 공급 논리 따지면 수요자들은 여기에 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청담이라든지 삼성동하고 가까운 7호선 라인의 자양 3동도 알아보고 그것저것 또 마땅치 않다라고 한다면 텐치를 해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3개 중에서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청자님 질문에서 그 집을 갖고선 잉여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냥 거주지를 저주 상급지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로만 투자 개념으로 볼래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텐질 아니면 옥수 금호역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축구에서도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야겠네요. 정말 가슴 깊이 시청자뿐이 아니라 우리 바깥 분도 또 가족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네.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으면 거기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거주겸 투자라는 측면에서의 투자 개념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할수록 좀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니까 제 방식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서는요,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이제 텐즈힐 말씀을 해주셨고, 옥수나 금호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뭐 광진구도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플랜을 큰 틀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꼭 좋은 선택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에 따라서 만약에 플랜이 정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또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처럼 같은 조건이어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02-1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저희 문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8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개발지에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은데 좋은 곳 추천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지를 보시는 거겠죠. 1억 5천 선으로 어디를 가야 가장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대표님? 자,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그 문자 사연 내용이 재개발지예요. 재개발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서울 시내인데 서울시가 전체 이제 25개 구가 있어요. 근데 25개 구 중에 일단은 좋은 지역, 아파트 시세가 비싼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거는 나중에 아파트가 되어졌을 때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되느냐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내가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만한 이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강남권이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여기처럼 중심권역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세 차익은 많이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세 차익은 적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재개발이라는 부분의 컨셉으로 많은 분들이 당장 아파트가 입주될 걸 생각한다면 이게 서울 중심에서는 먼 쪽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 금천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또 위로 가면은 도봉구도 있고 뭐 성북구도 강북구도 있고 또 은평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지역이 어쨌든 그 뭐 나쁘다는 표현보다도 집값으로 생각한다면 강남하고 멀면 멀수록은 더 가격은 낮아요. 자, 그래 된다면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1억 5천 투자를 혹여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사업이 빨리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자칫 투자를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사업이 빨리 된다 손치더라도 이 사업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맥시멈으로 나중에 결국은 아파트가 지어질 시점에서 준공돼서 입주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크게 시세 차익은 못 거둬요. 하지만 중심지 같은 경우에 이 가까울수록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건 여기 시세 차익보다도 몇 곱절 더 많은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속도 측면에 너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마시라. 1억 5천 가지면 충분히 강남 지역이라든지 한강변 지역에 있는 곳도 매입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의 사업 진행은 안 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 시점부터 해서 가격이 탄력을 받는 거는 무섭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더디게 가격이 올라가고 맥시멈으로는 아주 작은 금액밖에 시세 차익을 못 거둔다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 예정지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1억 5천 가지고는 괜찮겠다. 단 좋은 지역을 우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항상 제가 세미나 때 금액별로 이렇게 짝짝 말씀을 드리면 예시가 되기도 하고 사례도 들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 정도의 투자금을 이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니까요. 이런 내용도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이나 한강변의 이제 재개발 예정지 쪽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속도에는 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플랜 필요하시다면 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파주시 제가 한빛마을 7단지 33평을 네, 공공임대 분양받아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이제 용인시 보정동에 성호 샤이니힐스 33평을 상속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이제 GTX 구속역하고 플랫폼 시티 등으로 향후 개발 계획이 있어서 주변 신축 아파트 분양이 한 12억, 13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전망이 좋지 않다면 또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속 받으신 용인시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전망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만약에 좋지 않다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게 이 파주의 한빛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네, 파주에 있는 운정신도시 안에 있어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용인에 그 용인 플랫폼 시티 근처에 있는 거를 상속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요걸 삐고 그래서 했는데 자, 지금 파주에 있는 아파트 전망 그리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 전망 일단은 어느 것이 더 낫냐 또 세법상 어떻게 하는 게 좋냐인데 자, B는 상속을 받았어요. 그죠? 네,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에 의한다면은 이 A 같은 경우는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주택수로 포함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망을 본다면 파주에 있는 아파트보다 용인 플랫폼 시티에 상속을 받은 아파트가 훨씬 더 미래 전망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A를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낫겠다 생각을 하고 상속받은 이 용인 플랫폼 시티에 있는 아파트는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지금 파주라고 했잖아요. 네, 자, 파주 운정신도시만 해도 6만 세대입니다. 크죠? 네, 예. 근데 이 파주 운정신도시 안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좀 커요. 근데 여기는요, 파주 운정신도시의 처음 아파트가 입주된 시기는 2000년 초반이에요. 2000년. 그런 네.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한빛마을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근데 2020년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2000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옛날에는 준농림지대에서 아파트 단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네. 도시계획이 뭐고 없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파주 운정신도시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도 포함해서 점점 도시계획이 되면서 파주 운정신도시가 거대하게 들어선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지었던 2000년 초반 그리고 2011년 이런 것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네, 근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특히 이 GTX 노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 힐프아라고 그러죠. 힐스테이트, 푸르조, 아이파크 이런 세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멀뚱히 올라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 이 안에서도 호불호 즉
이렇게 GTX 노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꾸준히 인기가 좋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일단은 교통에서는 불편해요. 네. 그리고 점점점 오래돼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를 매입을 하려는 선호도는 낮다는 거예요. 네. 일반 많은 분들은 차라리 여기를 사느니 이 신도시가 또 들어서잖아요. 그 사이에. 네. 그죠? 그러면 이런 신도시를 들어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일산에 이제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점점 구매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격이 막 올라서 주진 않는다는 단점. 그래서 여기를 오래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쿨하게 매도해도 상관은 없다예요. 왜? 상속주택 있는 상태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버린다 쳐요. 그러면 제가 이 용인에 있는 아파트는 왜 좀 보유를 하는 게 낫겠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아까 그 뭐 성호 샤인 힐즈 아파트라고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 있는 곳 이 위로 이게 다 플랫폼 시티입니다. 플랫폼 시티는 그냥 아파트 주거지로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아까 파주 운동 신도시에는 아파트는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베드타운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소위 그 플랫폼 시티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급자족 형태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들도 지어지지만 굉장히 이제 비싼 형태가 될 것이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소리예요.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한번 5년 동안 계속해서 좀 꾸려지고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낫다 생각이 되거든요. 아, 네.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내 메인 아파트를 상속받은 아파트로 하고 네. 그러고 나서 파주운동 신도시는 과감히 매도를 한 상태로 제2의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갖고 있고 파주운동 신도시 팔아서 작은 소액 투자를 뭐 서울에 한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전망만 봤을 때는 지금 용인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훨씬 뛰어나니까 파주운정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든 팔아도 또 저는 빨리 팔아서 좀 다른 쪽으로 재투자하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을 먼저 매도를 하시고 상속 받으신 곳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플랜 또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처럼 궁금하신 부분은요. 02-6381-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는 인천 그 네. 송도에 있는 더샵 송도 프라임뷰 20블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아이가 광진구 쪽에 있는 그 예술중학교에 입학 예정이라서 아, 네.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매도를 하고 그 자양동이나 광장동 근처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 송도를 보유를 하고 강진구 근처에서 그 뭐 전세로 거주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이 더 나을지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인천 송도에 더샵 송도 프라임뷰 20블럭 아파트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팔고 자녀 교육 겸 해서 이제 서울로 또 광진구에 있는 지금 아까 뭐 예술 중학교 얘기하는 거 선화예술중학교 같아요. 그죠? 아, 네, 맞아요.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굉장히 명문이에요. 예술 쪽으로는 굉장히 아주 네.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쨌든 잘 들어갔기 때문에 광진구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매도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놔두고 갈 거냐인데 저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고 서울 오는 게 낫겠다 싶어요. 자, 물론 이제 왜 이 시청자님이 이런 그 생각을 하냐면 인천 송도에는요
앞으로 좋아질 곳, 꾸준히 좋아질 곳, 팔기는 아까운 곳이 어디냐면 인천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괜찮은데. 왜냐면 네. 인천대 입구를 중심으로 이 아파트뿐이 아니라요. 이 쇼핑 공간이나 모든 것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네. 나중에 GTX도 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핵심권이야 이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송도 같은 곳은 국제 업무지구예요. 그잖아요. 네. 계속 거기서 국제 도시 업무지구가 들어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국제 업무지구가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해요. 포스코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온 건 맞지만 기업들이 오는 그 부분보다도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공급량은 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주택, 아파트들은 부족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기업들은 적게 들어오고 새 아파트는 계속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2000대 입구라고 손 치더라도 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 공급 논리로 서울에 있는 그중에서도 광진구 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 한강변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가격 올라갈 소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서울 오는 게 맞겠다예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제 금액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이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 멀리 가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자녀가 지금 아차산역 근처에 있잖아요. 네. 대신에 이 근처에서 아파트를 요 근처에서 이렇게 5호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폭넓게 알아보시되 이 자양 3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또 구이동이라든지 이 광장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금액으로 한다면 금액 차이도 많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녀는 거기서 공부시키되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머무르게 된다면은 가격에 한계에 부딪혀나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과감히 매도를 하고 여기 오실 때 여기 오는 거는 맞는데 이왕이면은 좀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를 조금 들여다보시는 게 더 낫다. 아차선역 근처에 있는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 몇 개 단지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 여력은 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차산 근처보다는 한강변 네, 쪽을 이쪽에 있는 아파트 더 알아보시고 또 못 고르겠네라고 하면 다시 전화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하시고 이주하시는 부분 말씀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상담 내용 유난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주신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런 전략 세우는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작전이 중요하구나. 우리 축구가 한참 훌륭한 선수들을 보유하고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와가지고 제대로 된 작전 없이 맨날 똑같은 작전만 갖고선 해가지고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결국은 그런 앞으로의 작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어갈 것이며 디테일하게 어떤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또 내 물건을 어떻게 보유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해결 짓는 순간 앞으로 미래가 환히 보이게 됩니다. 완전 별천지 딴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세미나에 오셔서 정말 속 시원한 해결 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선수여도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